1994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7개 담배 회사의 대표들이 출석했다. 담배 회사가 니코틴 중독성을 알고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담배 소송의 판도가 달라졌다. 미국 주 정부가 나서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The states will receive the largest financial recovery in history, a total of $206 billion through the year 2025. 1999년 국내에서도 담배 소송이 시작됐다. 유해성 논란에도 100년 넘게 담배 시장을 장악해온 권련. 그런데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2차 대전이 시작된 거죠, 나름대로. 담배의 영역에 있어. 한때는 담배를 권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 담배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 담배를 피우십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술 마시면 살짝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피곤할 때 주변 사람들 친구들 피거나 이럴 때. 시작은 쉽지만 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담배. 이재호 씨는 남들보다 늦은 35세 흡연을 시작했다. 이제 끓여야 되겠지, 이제. 하루에 양은 얼마나 되세요? 하루에 한 3개가 지내가치인데. 양은 줄였지만 금연은 번번이 실패했다. 근데 그게 3일을 못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문제라고 이제요. 이쪽에 중독성이라고 봐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문제는 그가 후두암 환자라는 사실이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혹이 있던 부분들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달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보이긴 했는데 이제 우측 상대가 살짝 이렇게 하얗게 좀 백태 같은 게 좀 새로 좀 보이기는 해요. 담배 지금 계속 피우시나요? 예,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꼭 끊으셔야 돼요. 예, 꼭 끊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자기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흡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이제 암까지 재발이 된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몸에서 그거를 이제 끊는 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를 제가 옆에서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후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 하면서 수술 받으실 거라서 위도 덮고. 후두암 수술을 앞둔 조명철 씨도 20년 넘게 담배를 피웠다. 가족들에겐 끊었다고 했지만 완전한 금연은 아니었다. 18, 9부터 피웠으니까 힘들고 하니 현장에 가면서 이제 가끔씩 쉴 때 하나씩 2개씩 피운 것 같아요. 남편의 주머니에서 담뱃값이 나올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다. 이렇게 암에 걸릴 줄 알았으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후회스러운 마음이다. 조명철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후두는 목 앞쪽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후두를 지나 폐에 도달한다. 흡연이 후두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꼽히는 이유이다. 조명철 씨는 암이 이미 진행돼 하인두와 림프절까지 침범했다. 먼저 후두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본래 목소리를 보존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 수술 떼어낸 그 암 조직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후두암이 되겠고요.
그 흡연과 후두암은 완전히 상관관계가 다 밝혀진 그런 원인 인자고요. 담배 피십니까? 아니면 담배 피시죠? 하면 이제 담배 안 피신다고 하는 분들도 과거에 20, 30년씩 이제 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20, 30년 피는 거나 똑같은 거라서 예전에 피웠던 것들이 다 쌓여서 그게 이제 조직학적으로 변성을 일으켜서 후두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담배의 어떤 성분이 문제인 걸까? 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은 자동 흡연 장치를 이용한다. 1분에 한 번씩 2초 동안 35mm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데 8번 정도 반복한다. 담배 한 갑의 연기를 필터 패드에 모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니코틴, 타르와 같은 성분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담배에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니코틴, 타르만 담배값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성분은 기업의 비밀 영역으로 간주돼 공개되지 않았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의 유해성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64년의 일이다. 당시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흡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There is a very strong relationship and probabl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rt disease and cigarette smoking. 7천여 개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펴낸 흡연과 건강 보고서다. 담배가 흡연자의 사망률을 70% 높이고 폐암 발병 위험성을 9배에서 10배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발표 후 담배 소비가 줄자 담배 회사들은 공격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펼쳤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자리한 섬 마서스 비니어드. 부유층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얼마 전 이곳으로 이사온 그린 씨. 지난해 담배 회사와의 소송에서 3,7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다. It really hurt me, and it's changed the whole trajectory of my life. This cigarette smoking and what happened to me. 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그녀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1971년 13살 나이에 처음으로 피운 담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Go to the next town and go to the movie theater. And in that next town, it was called Mattapan. It's part of Boston. They were giving free cigarettes out. And they would give little packs of 8 cigarettes. And we would go, my girlfriend and I, when we were 13, and get as many of the cigarettes as we could. Stuff them in our pockets. They would give them to us without a problem. They were not ever monitoring the age. And so we would start smoking, and that's how we learned, from free cigarettes. 그녀는 곧 담배에 중독됐고 10대 시절 이미 하루 한 갑을 피웠다.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한 후 라이트 담배로 종류를 바꿨다. Because they said that lights were better for you. You know, they call them lights, implying that they were a lighter version of Marlboro. And 30대 초반 임신을 계획하며 어렵게 금연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3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콩팥까지 손상됐다. 지금도 매일 밤 9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I only have one full lung, so that's another. I'm always short of breath. That's why I don't walk a lot of places because I'm out of breath when I get there.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암이 뇌까지 전이돼 또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15년 그린 씨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 씨의 소송을 담당한 고틀리브 변호사다. 그는 라이트 담배의 위험성을 숨기기 위한 담배 회사의 공모와 마케팅 전략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About Marlboro Lights, about how they were marketed, we had documents that showed that they knew that the numbers they were using that said it had less tar and nicotine than other cigarettes were part of a tar and nicotine. It used a machine that did not smoke the cigarette like a person. The machine, the way these products work is they put microscopic holes in the filters which draw in fresh air, and it fools the machine. Because the machine gets less of the smoke than a smoker does, because a smoker, when they put their lips over the filter, they cover those holes and they get the smoke directly from the tobacco, and it's not ventilated with outside air. That's really how the fraud around light cigarettes works. 재판부는 담배 회사가 라이트 담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고, 그런 속임수 때문에 그린 씨가 라이트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판단했다. In a situation where the defendant is willfully and knowingly engaging in a consumer fraud, the judge has the ability to increase to double or triple the amount of the damages, and that's what the judge did in this case, because she was convinced that this was a willful and knowing violation of our consumer protection law. And so that actually increased the amount of the damages to around $30 million. 10대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흡연은 그녀의 인생에 큰 파도를 몰고 왔다.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다. I can't do any of the activities that I used to do. It makes you very lethargic. You can't do anything. And if that's what you want for your life, great. But please, if you haven't started smoking, don't start. It's the biggest waste of money and waste of life that I know. Besides war, and this should be a war. There's just too many people that are dying of lung cancer. 담배로 건강을 잃은 많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는 쉽지 않다. 195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담배 소송이 제기된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판결에서는 흡연자의 책임이 강조됐다. 그런데 담배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4년 담배 제품 규제를 두고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7개 담배 회사 대표들이 불려 나왔다. 그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빅터 디노블 박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담배 회사 연구원 출신으로 니코틴 중독성 연구를 담당했다. It certainly did indicate that nicotine had an abuse liability, and we needed to look further to determine other factors, yes. 담배 소송의 흐름을 뒤집은 또 하나의 사건은 담배 회사 내부 기밀 문건의 공개였다. 1994년 금연운동가이자 학자였던 글란츠 교수의 연구실로 5,0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도착했다. 담배 회사의 기밀이 담긴 것이었다. Way back in the 50s and the 60s, that they knew that nicotine was an addictive drug and that they had their scientific research on nicotine addiction was a good 20 years ahead of the general scientific community. And they used that information to design cigarettes to make them more addictive and to increase the sales. There was stuff in there about
getting smoking into movies. There was stuff in there about their political activities, their lobbying activities. There was stuff in there about me. 글란츠 교수는 내부 문건을 분석해 책을 쓰고 미국 의사협회지에도 요약본을 발표했다.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And it really transformed the issue, and I think not only facilitated all the litigation that went forward, but just had huge political implications in terms of changing the way policymakers dealt with and perceived the industry. 1990년대 중반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던 때였다. 1994년에는 미국 주정부가 4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정부가 쓴 의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The states will receive the largest financial recovery in history, a total of $206 billion through the year 2025. 1998년 담배 회사들은 46개 주정부와 보상 합의를 체결하고 2,0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This settlement between the state attorneys general and the tobacco companies is clearly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our country. It reflects the first time tobacco companies will be held financially accountable for the damage their product does to our nation's health. 1999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담배 소송이 시작됐다. 폐암 환자의 개인 소송에 이어 12월에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폐암, 후두암 환자 6명과 가족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담배 집단 소송에 가족으로 참여했던 이기호 씨다. 형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하다. 우리 형님을 암센터에 이제 입원시켜놓고 보면은 어느 의사 선생님마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고 몇 살 때 양은 얼마 이것을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마다 기억을 하는데요.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4기로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후였다. 흡연으로 인해서 일찍이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웠던 형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병원에서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 화장실에 갈 때 혼자 가만히 가서 모르게 피거나 또 운동하러 나간다고 밖에 나가서 보면은 어쩌다 내가 처물고 뒷담화서 한번 벌리서 나가다가 형이 운동하는 걸 보면 담배를 피면서 걷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항암제 맞으면서도 담배를 필 정도 되면은 담배 때문에 중야사하는 기로에 있어서 그저 그런 상황에서도 담배를 못 끊고 핀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성이 엄청 강하구나. 이거 완전한 2급 마약이 분명하구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패소.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2014년 대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담배의 위험성 표시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제 담배가 그런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또 경고 문구도 쓰여져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를 인지한 후에도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운 거는 스스로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담배 회사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폐암 환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흡연은 그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한 해 5만 8천여 명에 달한다.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구자봉 씨. 그는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괜찮고 지금까지는 이 덩어리는 수술해서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에 재발을 했었어요.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재발된 거를 그때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로 이제 뭐 재발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치료를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했고 지금은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15살에 흡연을 시작해 많을 때는 하루 3갑까지도 피웠다는 구자봉 씨. 55년을 피운 담배는 수술을 앞두고서야 끊을 수 있었다. 진짜 끊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걸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뭐 담배를 워낙 일찍 배우고 이제 그런 바람에 담배를 오래 폈어요. 또 담배를. 수년째 치료를 이어가다 보니 진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폐암 재발을 막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맞는 면역 항암제는 고가의 치료제다. 428만 900원이요. 그리고 내가 환자가 부담한 부담금이 21만 4,950원.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좀 치료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400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1년에 3조 5천억을 건보공단에서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비흡연자들도 건배료를 그만큼 적게 내도 되는 것입니다. 쟁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받아보고 저희가 폐암, 후두암 환자에게 지출한 진료비 약 533억 원을 담배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받아보고 어떤 내용이 쟁점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렸는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저희 공단 직원들,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암이 확진되었는지, 또 그분들이 흡연은 어떻게 했는지, 가족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환자들의 흡연 기록과 진단명 등을 정리한 자료다. 올해 85세인 이성균 씨. 20살에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다. 2010년 전립선 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수술하라서 그 박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담배를 오래 피웠는지 그걸 전부 긁어냈다는 거예요. 니코틴 그저한 걸. 제가 이제 오른쪽 폐 하엽을 3분의 1을 절제 수술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땐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때에는 교실에서까지 담배를 피웠다. 그저 교실에서 피운 것도 뭐 일반적이었어요. 지금은 교실에서 저 담배 피우면 난리 나죠. 예. 지금 같으면 담배가 대단히 해롭다. 몸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거 저기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 아주 기호식품으로 또 국가에서도 그 세수 때문에 담배 수익 그때 큰 그 세수를 차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에서도 담배 피우는 걸 오히려 권장할 때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 40년 가까이 전매청이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했다. 당시 담배는 국가 재정 수입의 1등 공신이었다. (1980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80%에 육박했다. 담배값에 경고 문구가 들어간 건 언제일까? 1976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
라는 경고 문구가 처음 표기됐다. 폐암의 위험성은 1989년 처음 언급됐고 중독성에 관한 문구는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담배 경고 문구가 담배값 앞면에 제대로 들어간 거는 96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확정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흡연과 관련된 국가 제도가 정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회사나 아니면 소송과 관련돼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만 사실은 반대의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도 담배 회사도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이 알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이 경고 문구를 쓸 수도 있었고. 담배 소송의 또 하나의 쟁점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가, 즉 담배와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역학적 연구 방법으로 밝혀왔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잘 지키는지 벗어나는지는 조성일 교수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래서 지금 흡연력이 아주 긴 분들의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그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그 폐암의 원인은 95% 이상의 확률로 그 흡연이다라는 이 연구 결과들을 좀 더 명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담배 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별 피해자들의 흡연 사실과 질병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배의 중독성은 흡연자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이고 담배값의 경고 문구를 적시해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주장이다. 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0년 1심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담배값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담배의 흡연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하면서 담배 소송은 2차전에 돌입했다. 공단은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 지금 폐암에 걸린 분들은 담배 핀다고 내일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담배 피고 나면 20년, 30년 후에 폐암이 걸리고 그 20, 30년 전에 이 담배 폐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법원을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 물음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WHO가 채택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권고한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담배 소송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담배 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이 제한되고 규제가 강화됐다. There is no doubt that without these lawsuits, we would not have come as far or as fast as we have in terms of policy change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obacco products.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헌터 씨는 학교의 농구 선수로 뛰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었던 그녀에게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다. 불행은 갑자기 닥쳐왔다. I was sitting there and I'm like I had hit my neck and like nothing, everything went like almost like slow-mo. And that's when I texted my mom. I was like, hey, I can't breathe.
And the last thing she says to me, she says, "Mom, I can't feel my legs and everything's going black." And so I jumped out and ran into the ER and grabbed a wheelchair and was like yelling, "My daughter can't breathe." And when I went back in there, 병원에 도착했을 땐 거의 의식이 없었다. 평소 천식을 앓긴 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 it was really hard. She was unconscious, and they even had like a heating blanket over her. They had her eyes taped shut. She was there but not there, and that was really hard to see. But he came back. The doctor came back in, and they're saying, "What caused this? What happened? We don't. It's not an asthma. We don't understand what this is." And she said, "Is she smoking? Is she vaping? Let's go through this." And I said, she brought her backpack with her. So, and I did the backpack, and at the bottom of it was a vape, and my heart sank. I knew then. So I picked it up and showed him, and we took it to the doctor, and she said, "Unfortunately, I've seen this before." And she said, "So now let's redirect and like get some new medicines and kind of work that way," even though they didn't. 의료진은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 손상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He said, "I've never seen numbers this bad. They die before they get." And I said, "I understand, but she'll be okay." And so for 12 days. 12 days, she lay in that coma. 13일째 되는 날 눈을 떴지만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헌터 씨가 전자담배를 처음 접한 건 중학생 때였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다. At first it was cool to do it, like, oh my god, like this is the hip thing, and then the more you do it and the more you realize you're addicted to it.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서야 니코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헌터의 할아버지는 12살에 처음 담배를 피웠다. 그때의 담배가 지금은 전자담배가 되어 손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I'm very alarmed at how easy it is for the children today to get a hold of these vapes, not knowing what's in them. And they say it's safer than cigarettes, but it isn't, and it's damaging their lungs at a very young age.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급성 폐 손상 사태는 2019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20년 2월 기준 2,800건이 넘는 폐 손상 입원 사례가 확인됐고 사망자도 68명에 달했다. 미국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하던 시기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가 늘자 소송이 시작됐다. 10대를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고 일반 담배보다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전자담배 회사에 미국 주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Juul's profits soared, their users became addicted, and their health was compromised. Basically took a page from Big Tobacco's playbook by marketing its products in a manner that was appealing to underage youth. 담배 회사는 잇따르는 소송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담배 사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건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 라임하고 그래요. 어떠세요? 이거 했었어. 했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알겠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민트라서 별로예요? 맨소를. 저는 그냥 담배를 그냥 일반 연초를 피우는 입장에서 피면 그냥 달달한 맛이 좋아서. 음료나 사탕처럼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담배와 다르다. 번화가는 물론이고 학교 근처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10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다. 전자담배 약간 중학생들 좀 어린 저희보다 약간 어린 애들이 이제 담배 접한 애들이 피고 연초는 이제 좀 고등학생 좀 맛이 좀 달잖아요. 그리고 전자담배 연초보다는 액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 강동구 금연사업팀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점검에 나섰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강동구 보건.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액상용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상용만 판매요. 네. 그리고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부착하는 게 일반 소매점은 의무가 아닌데 혹시 부착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부착하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다 이걸 표시를 하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와서 남의 신분증 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고는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 20건 이상 했어요. 저희 업체는. 그러면 물어봤어요. 기기는 어디서 샀었어? 이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 신분증 인증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사면 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래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일반 담배보다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상황이다. 전자담배 사용이 늘면서 무인 판매점이나 자판기도 늘고 있다. 또 뭐 젤리 뭐 이런 거 과일 젤리 맛 레모네이드 굉장히 그 달콤하고 맛있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운전화증을 사용. 성인 인증은 보통 신분증으로 이루어진다. 카드 결제기에 신용카드를 꽂아주시면 인증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따로 뭐 지문 인증이 없네. 네. 지문 인증 같은 건 따로 없어가지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화증을 사용하여 성인 인증을 한 후 인증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인증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본인 신분증이 아니라도 인증이 가능한. 무인 판매점이나 자판기가 늘면서 전자담배가 더욱 쉽게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좀 유혹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한번 좀 해봐야지, 해볼까? 이런 유혹을 많이 느낄 걸로 보여집니다. 규제가 없는 틈을 타고 합성 니코틴 시장이 커지자 글로벌 담배 회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관련을 팔던 거대 담배 회사들은 이제 전자담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자담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국내 담배 총 판매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전자담배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배가 나쁘고 건강에 해롭다는 건 담배 회사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담배 소송이나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담배 회사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은 대부분이 덜 위험한 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십시오. 물론 뭐 담배 회사도 요즘에 그 얘기 합니다. 대놓고 담배는 나쁩니다. 끊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광고해요. 근데 정말 못 끊으시고 힘드시겠죠? 그러면 이 제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더 혹은 흡연자들이 거기에 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담배 회사의 전략은 수십 년 전에 저타르, 라이트 담배 등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단지 제품이 전자담배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당시의 담배업계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듯이 전자담배 사용이 어떠한 인체 유해성을 야기하는지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담배 회사의 마케팅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 매사추세츠주에 자리한 도시 리딩. 최근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조례가 있다. 2004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There's a lot of vaping going on high school levels, and
almost the middle school level, so there's great dangers of vaping, so that should be prevented as best as it can. Yeah.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다니엘 도 씨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Yeah, it does upset me. I'm very disappointed that they would go to these lengths. Yes, I'll be there tonight, and I do plan on speaking.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 담배 판매 금지 조례가 오늘의 안건이다. 반대 입장을 밝힌 다니엘 도어 씨도 참석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So public hearing to discuss the proposed changes to the Board of Regulation restricting the sale of tobacco.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현행법을 더욱 강화해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I don't want my grandchildren smoking, but I want anyone over 21 to have the right to do that because the people that don't smoke, the cities and towns and states are losing revenue. I think that hopefully my kids are 5 and 3 and not here yet, but I'm hopeful that tobacco use, specifically cigarette use, will be obsolete. Continue to stay business and convenience stores. 10대 청소년들도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Yeah, I'm just really passionate about this issue and stuff. Just because I've seen a lot of my friends, get into like smoking and like substance abuse and all of that, and I just see what it does to them, and it's just so sad. They can't go 2 minutes without like hitting the vape or something. It's just really sad, and I'm just really passionate about this issue. And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긴 어려운 문제다. 공청회의 결과를 두고 보건위원회가 다시 논의한 후 주민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What is the positive impact on public health? And part of our charge is to weigh is the positive benefit on public health significant enough that it warrants implementing a regulation. 담배 없는 세대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있다. 보스턴 옆에 위치한 인구 6만 명의 도시 브루클라인이다. 이곳에선 2021년부터 담배 판매 금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현재 25살 이하의 주민에게는 담배와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After 10 years, you're gonna see like over here, like people of 35 years age are not even smoking. We can't sell them tobacco anymore. So they are going to eliminate it slowly and slowly. So that's their main goal. So they want to eliminate it from the town so that their kids, when they grow, they. 브루클라인의 담배 없는 세대 조례는 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실바 씨와 아이샥 씨가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했다. Particularly when we look at 2018 and 2019 when vaping and flavored products were so available to younger people. Used to be you would walk in the parks and everywhere and you would see the big plumes or clouds of smoke that would smell like bubble gum and chocolate. Because kids didn't know that was a bad substance. They thought it was flavored and it's not a cigarette. And so at that time, tobacco use or nicotine use went up significantly. Passionate towards people who already use nicotine and letting them continue to buy nicotine, but creating a phase-out plan so that those who are not yet addicted to the substance never have to become addicted to it.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10대들이 니코틴 중독에 빠질 위험은 더욱 커졌다. 지역사회는 자율적인 선택 대신 적극적인 규제를 택했다. From the public view, the social norm, the perception of smoking has really declined dramatically.
it's not seen as something that is nice and good anymore. You know, where it used to be really marketed heavily whether it be in magazines or billboards or marketed to youth. You know, I think there's more awareness of the marketing strategies that tobacco industry has used and now the nicotine industry. So there's a shift in the norms around tobacco. So sort of the community and the residents agree that they want to reduce tobacco. 담배 회사들은 교묘한 전략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담배 소송을 통해 그들이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며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데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모든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넘어갑니다가 되니까 사실은 국민이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뭐랄까요? 담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담배 문제가 점점 없어지는 데가 아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덜 나쁜 담배. 과거 담배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내세웠던 말이 다시 세상에 등장했다. 바야흐로 담배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